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요, 코스닥 150 선물 기준이 대비해서 6% 이상 상승할 경우 발동되는데 오늘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발동 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주가 10일 장 초반 나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미루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가 약세의 상반기 부진을 전망하면서 증권사들이 S-오일의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올해 1, 2분기 실적이 유가 약세로 인해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자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5%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12%의 급등이 나오면서요,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원인은 트럼프의 관세 유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요,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아직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한켠에는 리스크도 존재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전 업종이 상승하더라고요. 그간 낙폭이 컸었던 업종도 상승을 하고요. 시장의 모멘텀을 가져갔던 업종들은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또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대비해야 될까요? 다양한 물음도 남겨지는데요. 그에 따른 시장의 전략들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는요,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톡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저희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반도체 시장 이야기인데요. 오늘 반등을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예측을 할 수 없다. 뭐 리스크도 같이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반도체는 관세 유예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 특히 투톱이 정말 강한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반도체 관련돼서 관세 이슈가 다 사라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시장을 억눌렀던 이런 관세 관련된 이유가 좀 유예가 됐다라는 부분에 크게 화답을 하고 있고요. 어제 미국 증시를 본다 하더라도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정말 세더라고요. 엔비디아 너무 강세가 나왔는데 이 중심에는 또 엔비디아가 그동안 미국 쪽에서 칩 규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H20을 중국에다가 팔지 마라라는 이런 규제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규제 또한 또 완화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풀어주면 당연히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 시장을 좀 웃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형주 위주의 시세가 좀 강합니다. 그동안 대형주들이 워낙 많이 단기적으로 밀렸던 만큼 좀 저가 매수세도 어느 정도는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투톱이 흐름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오전보다는 살짝 둔화되기는 했어요. 오전에 워낙 강하게 좀 시세가 이어졌던 만큼 살짝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의 이런 사람들의 기대 심리 그리고 낸드와 디램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1분기 때 저점을 찍고 실적도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상승이 나와주는데요. 일단 우리가 급한 불은 끈 느낌입니다. 90일 유예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도체 주들도 영향력을 받아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D램 쪽에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그게 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지 조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짜 꽤 긴 시간 동안에 한 번도 1위를 뺏기지 않았던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제 1등을 뺏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HBM 때문입니다. HBM 가격도 비싸고 시장 점유율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워낙 마진과 수익성이 좋은 상태에서 SK 하이닉스가 결국 1위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게 1분기에서 끝이 아니라 2분기까지도 아마 SK 하이닉스의 1위 독주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까지 격차가 많이 좁혀진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서 삼성전자는 약간 뒤로 물러났고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위로 올라오면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 좀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 안을 좀 뜯어보면 갤럭시 S25 판매 호조가 굉장히 큰 힘을 보탰기 때문에 이거 뺐을 때 DS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의 HBM이 한몫을 했다라는 부분과 2분기 들어서도 지금 HBM4에 대한 양산 돌입, HBM4E까지 지금 SK 하이닉스는 다 완료가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기술 격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또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번에 D램에서도 1위를 차지를 하고 또 앞으로 HBM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쳐지면서 SK 하이닉스 쪽에 관심도가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기하게 또 삼성전자도 오늘 강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강한데 지금 아랫꼬리를 달면서 6%대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예견됐던 수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HBM 삼성전자 비해서 SK 하이닉스가 너무 잘하는 거 알고 있었고 오히려 앞으로 레거시 쪽에 또 회복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또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낙폭 과대에 대한 매력도를 좀 확실히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양쪽 기업이 모두 다 올라오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또 기업을 선택을 해야 하냐가 또 우리 투자자분들의 고민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나란히 올라줍니다.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이 40%가량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삼성전자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좋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 5조 원대를 예상을 했는데 6조 원대가 나온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지금은 주식 살 때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풋이 강했던 이제 간밤이었고 또 오늘이기도 했는데요. 뭐 이런 기조가 얼마나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일기 때랑 좀 비교를 하면 비슷했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유예를 해줬고 또 유예한다고 해놓고서 다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미리 해줍니다. 지금 어저께도 트럼프가 그 얘기를 X에 올리자마자, 트윗에 올리자마자 바로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힌트를 흘려주기는 하는데 또 어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최근에 막 골프 치고 했었던 게 이렇게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지금 채권시장도 망가지는 가운데 분명히 다른 생각이 뭔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도 트럼프가 지금 하는 행동들은 모두 계산이 이미 되어 있던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트럼프가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임을 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근데 유추를 해본다고 한다면 일기 때도 이런 비슷한 현상은 있었지만 또 뒤바꿨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이 지금 굽히지 않고 있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굽히기 힘듭니다. 지금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움직임과 대립들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또 어느 쪽의 방향성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여부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존재는 하고 있어서 트럼프 풋이 참 반갑기는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건 오늘 또 CPI 결과가 나오고 이제 곧 FOMC가 나오는데 여기서 파월 풋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크게 며칠 동안 이야기를 안 하고 여기서 FOMC 일정 또 CPI 발표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트럼프 풋에서 파월 풋까지 쭉 연결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위기가 좀 유지는 되지 않을까.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는 이제 트럼프 SNS를 팔로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 자, 그러면은 저희가 종목단으로 좀 짚어볼게요.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이닉스 밸류체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장비주들이라든지 그 밸류체인 기업들을 좀 나누기는 했었는데 그런 전망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 단에서 조금 유망하게 보는 기업들도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좀 이미 시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하나비전이 여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쉽긴 합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오늘 7% 정도 상승을 하긴 하지만 TC 본도 쪽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품고 있었고 특히 하이닉스 쪽에서는 뭐 이번에 최근 들어서 기술을 앞세워서 가격을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기술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쟁자가 출연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비전이 경쟁자로서 출연을 했는데 경쟁자의 출연을 시장은 원하지를 않아요.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주가가 좋았던 건 물론 실적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아직까지는 끼어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이 기술에 대해서 독보적이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비전이 SK 하이닉스의 수주를 따내면서 그 구조가 깨지다 보니 시장에서는 오늘 SK 하이닉스와 반도체가 움직일 때 하나비전이 가장 강하게 또 화답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대장주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비전이 아직까지 상방에 대한 여력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55,000원 21선 기점까지는 아직 닿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55,000원을 추가적으로 돌파해준다라고 했을 땐 추가 탄력이 충분히 6만 원대 이상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저는 하나비전이 지금은 가장 좀 탑픽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쪽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지는 헤드라인도 바로 살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이 헤드라인은요. 올해도 차고 넘치는 먹거리다라고 해서 방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출 전망은 여전히 좋습니다. K조선방산 이쪽은 또 관세에 관한 리스크도 좀 피해간다라는 인식들 때문에 굉장히 시장의 전망치가 좋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K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관세 이슈가 나왔을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게 관세 이슈 나올수록 각국의 사이가 안 좋아진다. 서로 자기는 자기가 지킨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게 강해지고 특히 EU 쪽에서 그런 행보 쪽이 엄청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방위비에 따른 지출을 많이 하겠다. 그럼 우리나라 광산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또 관세 전쟁이 이슈가 있으면서 관세 관련돼서 그래도 피해를 안 볼 쪽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거의 전무한 K방산은 또 여기를 비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시장에서의 이런 기대 심리와 그리고 시장에서의 피난처 같은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시장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8%의 시세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또 돌입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관세가 적용된 실적이 1분기까지는 공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만약에 실적의 뚜껑이 열리고 이미 실적이 좋은 쪽, 근데 앞으로 가이던스까지도 좋은 쪽에 저는 더 기대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좋았는데 향후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쪽을 내보이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확실히 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관세에 대해서 엮일 수 있는 산업군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라고는 말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짝 주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방산 쪽은 그런 게 없다 보니 지금 유럽 시장과 중동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보니 그와 관련돼서 더 자신 있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본다 하더라도 가이던스를 계속 엄청 좋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들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서 방산주들은 실적 시즌에는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필두로 해서 우리도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또 주목해봐야 할 기업들이 하나둘 나올 텐데 그중에 하나를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주 쪽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그룹주들 자체가 이제 너무 그동안에 많은 밸류를 부과받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뭔가 이 방산주 내에서도 새로운 종목을 좀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동안 너무나 유명했었던 방산주를 제외한다면 어떤 기업을 우리가 조금 더 담아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i3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 레이저 쪽 장비 쪽에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S&T 다이내믹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우리가 방산 관련돼서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도 또 강자의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결국에는 큰 손들이 들어오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업들에 항상 들어옵니다. 네, 신기하게 특히 방산 쪽은 다른 데보다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움직이는 경향들도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상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고 우리가 기대를 할 때 다른 섹터는 오히려 뭐 소부장 기업들, 반도체 했을 때는 투톱은 무거워서 잘 못 움직인다. 오히려 소부장 기업들을 보자라고 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방산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중에서 약간은 중소형당 종목들은 탄탄하게 돈을 강하게 잘 번다라고 얘기할 만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 쪽의 비중을 크게 갖고 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직접적인 수출보다는 LIG 넥스원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 그러니까 LIG 넥스원이 잘 가야지 따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 종목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서 뒤따라서 그쪽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단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너무나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외국인 수급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외에도 어떤 기업들 보면 좋을지에 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 쪽도 살짝 짚고 갈게요. 지금 이제 뭐 알래스카 쪽에 관한 LNG선 이슈들 때문에 계속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는 그런 몇 가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대응책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대표님? 사실 지금 보면 조선 쪽은 우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조선 쪽은 너무 긴 시간 동안은 시장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약간은 시장에서 피로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이제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뉴스가 나왔던 게 K조선 3사가 미국의 LNG 업체와 4.5조 규모의 건조를 협상하고 있다. 최대 12척의 발주를 협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또 조선 협력에 대해서 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은 지금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시기에 그래도 미국 시장에 좀 편승해서 갈 수 있는 섹터다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규제를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조선소와 함께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일단 보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 쪽에서 수주도 최근에 한국 쪽으로 좀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특히 부품 쪽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산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요. 유럽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최근에 이제 조선 관련돼서 값비싼 중국의 회사를 선택하기보다는 요즘 우리나라 쪽을 찾는 횟수와 빈도수가 많아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LNG에 대해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트럼프가 너무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LNG 운반선에 대한 건조가 많아질 수가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LNG 운반선들은 거의 우리나라가 수주를 따는 상태여서 앞으로 이쪽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트럼프 행정 시대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한쪽 조선 쪽은 좀 좋게 보고 보자.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 언급해주신 이제 뉴스에 따르면은 이제 최근에 방한을 해서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조선소를 시찰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추가 수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노르웨이 해운 전문지에서 나온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해서 시장 움직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건조기술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또 이런 뉴스 있었잖아요.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는 배에 많은 이제 어떤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잠깐 계약이 불발되면서 정말 이제 국내 쪽으로의 수급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을 놓고 본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기업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트레이딩하기에 가장 좋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솔직히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HD현대중공업이 좀 제일 강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탑픽으로 보는 거는 그러니까 HD현대 쪽에서는 HD현대미포와 그리고 마린 엔진 쪽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오션도 참 좋기는 해요. 근데 삼성중공업이 지금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는 가장 적합한 기업은 물론 하나오션도 필리 조선소라는 게 있어서 MRO 쪽에는 좀 기대할 수 있지만 또 건조 쪽이라든지 FLNG 쪽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또 국내에서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게 참 고민이 됩니다. 근데 고민하실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MRO 쪽에 좀 맞춰져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환해지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돼 있어서 환율 수혜는 또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봤을 때는 HD현대중공업이 가장 강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항을 단번에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좀 물 들어올 때 내가 조선주 본다라고 했을 때는 HD현대중공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삼성전공업과 하나오션도 좀 좋다. 전반적으로 저는 조선주들은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느 기업 하나 빼놓지 않고 좋은 청사진들이 제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좋은 전략들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바쁘게 시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제는 조금 낙폭이 컸어요. 왜냐하면 의약품 관세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오늘은 또 다른 분위기 그리고 생물보호법 재추진 가능성도 나오면서 중국 대리기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 이런 것들도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좀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러니까 공존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네.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생물보안법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항상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물론 생물보안법이 다시 재진행이 될 수는 있는데 상원을 통과하느냐 안 하냐가 일단 1차 관문으로 좀 남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일본과 인도 기업들과의 경쟁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떨까라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생물보안법에 대한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관세 이슈와도 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의약품 관련해서는 관세를 가장 지금까지 보지 못한 쪽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트럼프의 발언과 달리 미뤄졌거든요. 미뤄졌는데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미루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이 의약품 관세 자체가 물론 진행은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의약품 관세를 했을 때 자국의 바이오 기업들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약가 인하를 외쳤지만 이런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약가 인상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고 그럼 그거는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될 것이고 이거는 또 수요 위축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집에서 약을 먹고 자체 치료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결국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보안법 관련돼서도 이미 많은 글로벌 제약사 16곳 정도를 고객사로 보유를 이미 하고 있고, 물론 나눠먹기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돌입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을 했어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얘기한 건 우리는 유럽 비중이 더 크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엔 우리는 이 부분 관세 이슈를 고객사들한테 전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고객사들, 미국의 기업들에게 우리는 전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미국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대로 관세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관세를 피해가기 위해서 움직일 기업들은 미국의 자국 기업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일라이릴리도 뭐 공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었는데,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공장 이전에 대한 부분들 생각 안 해서는 안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저는 지금도 좀 매력적으로 실적 기반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쪽 매출처가 10%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그래도 견조했는데요. 궁금한 건 이제 셀트리온 쪽인 것 같아요. 이제 관세 리스크 어제 나오면서 낙폭이 되게 컸던 게 사실 대형주 중에서는 셀트리온이었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반영이 됐을 때 기업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 걸까요? 셀트리온은 항상 가장 의문이 가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물론 지난번에도 매출 한 3조대가 나왔고 유럽 시장에서도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저도 항상 고민을 하게 만드는 기업인데요. 일단 합병에 대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 물론 몸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현실화되긴 어렵다라는 시각들도 많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셀트리온이 만약에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이 관세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경쟁이 심화됐을 때 여기서 지금 매출의 수준 정도를 못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아니면 가격에 대한 좀 인하라든지 마진을 많이 못 남긴다든지 이런 쪽의 시장이 앞서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사실 셀트리온이 이렇게 빠지는 건 다른 기업들보다 약간은 이해는 안 드는데, 왜냐하면 서정진 회장님도 상당히 주가 관리에 힘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뭐 서정진 회장 관련돼서 승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은 참 답답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어제 좀 저점을 찍고 반등에 성공을 해줬기 때문에 강한 시세가 이어간다라고는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추세가 더 이상 하락으로 자리를 잡진 않았다는 부분, 이거를 좀 체크하시고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에 또 하락이 이해가 안 되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최근에 ABL 바이오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술 수출에 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제2의 알테오젠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2 알테오젠 생각만 해도 이제 상상만 해도 이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ABL 바이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이슈가 지금 그랩바디 B가 GSK와의 그 계약으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해석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 성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또 나올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이번에 ABL 바이오가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엄청 잘했어요, 회사가. 유튜브 영상을 저도 좀 보기는 했는데 엄청 잘 하셨고, 원래 주가 관리에 대해서 좀 의지와 뜻이 있으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던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진짜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술 이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들이 계속해서 좀 생겨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세 이슈가 있을 때 또 이런 좋은 소식을 들려주니까 심리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종목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려준다. 도파민을 주는 네, 그렇죠. 기업이죠. 그러니까 네. 믿을 건 이 기업밖에 없나 보다라는 이런 좀 심리가 형성이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들어서 추가적인 시세는 저는 설마 오늘도 갈까?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아침에 또 급반전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시장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미국 쪽에 소식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도 살짝 했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이렇게 오늘도 지금 10% 가까운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강할지 몰랐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추가 기술 이전과 그리고 심리 자체가 워낙 강하게 믿음이 형성되어 있어서 추가 시세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ABL 바이오 계속되는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제2의 알테오젠 될 수 있을까요? 같이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저희가 보내드려 볼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백악관이 일보 후퇴를 하니까 글로벌 증시가 한 3보쯤은 전진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4년 만에 최고치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역대 2번째로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현재 6% 가깝게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80선을 되찾는데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 양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이렇게 양시장에서 나란히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것은 8개월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에 나서주면서 지수 상승을 잘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 일명 하락장 속에서 일시 상승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 즐겨야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무려 2,500여 개가 됩니다. 이 상승하는 종목 여러 개 많은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상승세 그리는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쪽은 SK하이닉스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단기 과락을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동안 관세 리스크 플러스 알파로 수요 불안으로 인해서 최근 2주간 주가가 23%나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이것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증권에서 1분기 또 실적 전망치를 내놨는데 매출은 18조, 영업이익은 6조 7천억 원 가량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중국의 이관신 정책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재고 소진이 확인이 됐고 관세 부과 이전에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33조 7천억 원에서 36조 7천억 원으로 이렇게
10%가량이나 상향 조정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HBM 수요가 좀 탄탄했기 때문에 D램 혼합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타 업체와 차별화된 점 역시도 눈에 띄고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오늘 SK하이닉스 공매도 금지일인데다가 D램 점유율 1등을 차지하게 됐죠. 이렇게 표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듯이 1월부터 3월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36%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4%이죠.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D램 시장 점유율에서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5%를 차지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20% 가깝게 날아오른 채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엔비디아 이슈 같은 경우에는 H20 칩이 중국으로의 수출 제한에서 좀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 상승 재료가 됐고, H20 칩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가 사용하고 있는 칩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 국내 반도체 투톱에게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는 모건스탠리 측에서도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주가 상향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그리고 목표주가는 29만 원을 유지하는 모습. 오늘 장중한 때 10% 가깝게 날아오르면서 18만 원 선을 회복한 SK하이닉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인데요. 미국 상호관세 유예 소식으로 인해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실제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대응 TF팀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국내 공장에서 생산을 다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대표적인 해외 수출 중심 기업이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식품 업계 중에서도 삼양식품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매출 살펴봤더니 1조 원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죠. 전체 매출에서 80%나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주 매출 비중 역시도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플러스 알파로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한계 탓으로 인해서 미국 수요의 70%에서 현재 80%만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불닭소스 디자인이 새 단장이 돼서 글로벌 1등 도전장을 내민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불꽃 그래픽을 좀 바꿔서 매운맛을 시각적으로 강조를 하고요. 관련 콘텐츠도 좀 보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QR코드도 함께 입혔습니다. 미국 최대 음악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코첼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코첼라에서 새 단장한 디자인을 공개키로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장중한 때 12% 이상 날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입니다.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해서 그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엔캠이 20% 이상 날아오르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국산 전해액에 총 155% 관세가 부과됩니다. 값싼 중국산 전액이었는데 이제는 미국 내 생산 제품보다도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엔캠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공급하는 체계를 잘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리스크로부터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정리하자면 엔캠의 전해액은 중국산 전해액 대비해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해액, 리튬이엄 등 이런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모든 소재 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엔캠에게는 정말 대형 기회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 2차 전지 자동차입니다. 자,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 90일간 기본 관세만 부과를 하기로 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2%, 포드 9%, GM 7% 이상의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0% 가깝게 날아오르기도 했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 15% 이상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이 트럼프가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 펼쳐지면서 우리 한국 조선업계와 좀 협력을 공고히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가에서 오늘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호실적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영업이익은 무려 100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이 세 종목 모두 다 10% 가깝게 슈팅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과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무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창투사입니다. 민주당의 국부펀드 성장론이 대선 공약이 될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모험자본 25% 투자 의무화 정책을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나우 아이비와 TS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이런 기업들 역시도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의 5% 넘는 급등 양상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시장의 다양한 특징주와 또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시장에서는 125%와 84%의 싸움이 이어져 오고 있죠. 한국 시간으로 오후 12시 1분부터 중국의 미국 측에 발효한 84%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줘 왔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봤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시장의 리스크들을 좀 점검해 보고요.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는 시장,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시선에서 보는 시장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다소 아쉬운 수급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간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했던 물량 대비해서는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온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포인트인 것 같아서요. 그동안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사들였고 또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4월까지의 집계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그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조 원의 외국인의 매도 폭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4월 동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8조 원 넘게 우리 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이 집계 자체가 8일까지의 집계인데 어제까지의 집계를 모두 다 합산하면 8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또 시장에서 매도 폭탄으로 쏟아졌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은요, 4월 달 들어서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되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낙폭은 사실상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군들을 담아냈는지를 4월 달 집계치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전력과 같은 기업들을 사들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주들도 여전히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그룹주들은 그간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덧붙여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들였죠. 원전의 대표적인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도 매수의 포지션을 보였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역시나 전선 관련주들은 탑2에 계속 유치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좀 재밌는 자료 하나를 살펴볼까 하는데 지금 외국인 매도 폭탄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국내 기업들, 총수들의 재산이 증발했다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 그룹 총수의 주식 평가 증감액의 상하위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 앞서서 저희가 언급해드렸었던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가장 많은
많은 폭의 낙폭을 보였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위적으로 보자면 LG의 구광모 회장도 증감액상으로의 낙폭을 보여줘 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넷마블과 HD현대 같은 경우에도 낙폭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폭탄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식의 가치가 증감을 한 기업이 있다면 그 부분도 통계적으로 체크해보면 좋겠죠. 하이브의 방시혁 회장 역시도요. 5천억 원이 넘게 지금 현재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역시도 재산이 증식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 폭탄 때문에 각각의 기업들의 등락폭들도 상당히 다르고요. 기업 회장님들의 자산 역시도 등락폭들을 나타내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외국인의 순매수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제가 방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이전에 캡처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부분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에서도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목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종목의 비중을 많이 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가장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하이닉스 쪽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하이닉스는 시장에서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외국인은 현재 순매도세를 가장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전히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LG화학과 같은 기업들도 외국인 현재 구간에서는 순매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매수 종목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었던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언급해드렸었던 산일전기는 오늘 시장에서도 사들이는 게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낙폭이 컸었던 네이버까지도 담아내면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저희가 외국인의 시선을 봤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 그리고 우리가 감내해야 될 리스크들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그 안에 의도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번 1분기 때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종목을 샀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주식을 가장 큰 폭으로 사들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 1분기 미국의 S&P나 나스닥 지수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작년 4분기 대비해서도 올 1분기에 외국인들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사랑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알테온젠도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온 건 최근 들어서 올해 1분기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관한 손실률들이요. 마이너스 17%에 달했다라는 그런 통계 소식들도 들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을 손실 중이어도 계속 담아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무분별한 종목 사랑이 과연 지금 시장에서 오를까의 여부들도 살펴보시면서 외국인들의 시선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도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리스크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한국거래소에서 얼마 전에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장 폐지 위험에 놓인 그러한 기업들이 무려 57개가 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져 왔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주주총회 일정들을 겪어오면서요. 심사가 반려됐던 기업, 대표적으로 금양과 같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 그리고 현재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합쳐서 57곳에서 적신호가 씌워졌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감사 의견 거절이 7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범양건영과 금양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년 연속으로 심사 거절을 받고 있는 기업은 국보와 한창과 같은 기업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3년 연속은 조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KH필룩스와 같은 다양한 종목군들이 3년 연속 이러한 상황대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고 등이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2년 연속 기업이 무려 20개가 넘어가면서요.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 폐지 그리고 정리 매매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현재의 주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볼 때요.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렇기 때문에 제목
재무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교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감사 의견에 관해서 거절 의사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매매 혹은 거래 정지에 들어간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군들 중에서는요. 감사 의견 미달 법인들에 해당을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때는 테마주로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다양한 종목군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웰바이오텍과 한창 그리고 EM플러스와 같은 종목군들은 한때 시장에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장 폐지까지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리스크들을 짚어드렸던 건 우리가 피해야 할 종목군들은 피하면서 또 시장의 전략들을 잡아보시면 좋겠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들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상장 폐지 이슈적으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5장 전략 이어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